예, 하십시오. 예, 뭐 행감 준비 늘 수고 많으시고요, 그렇죠? 지난해 이어서 또 올해 또 만났습니다.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시작을 도가니 사태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지금 언론에서 도가니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은 알게 됐지만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이미 알고 있던 문제 아닙니까? 장애인 성폭행이 심각하다는 거, 예, 알고 있었던 문제죠. 도가니 때문에 처음 알게 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네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네. 아까 복지건강국 소관으로서 그동안 이제 시설 관리를 했습니다. 네네. 예, 그래 하고 이제 저희들이 아동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아동 인권 보호 내지 또 일반 폭행과 성폭행에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매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지도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실시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서는까지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상담이나 교육까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이번에 지난번에 하려고 보니까 그 장애 종류별 유형별로 네. 또 교육 매뉴얼이 별도로 개발이 돼야 또 실제 이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가능한 매뉴얼이 전국에 어디에 있는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어느 곳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매뉴얼이 없어서 마침 여성가족개발원에 상반기 때 조속하게 내년 업무가 시작이 되면 바로 연구 과제로 착수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일찍 연구 그 매뉴얼이 개발이 되면은 우선 그런 시설부터 장애 종류에 따라서 지금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생활시설 어느 시설 못한다는 못한 시설. 국장님, 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교육 매뉴얼이 없어서, 교육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장애가 아니고 성폭력 예방 강사 교육을 하고 파견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여성가족개발원 업무 보고 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 교육도 있냐, 그리고 장애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매뉴얼이 필요하고 전문 강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서 요청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우리 부산시에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생긴 지가 지금 20년이 다 됐거든요. 20년이 거의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20년이 다 돼가네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 성폭력 상담 건수가 지금 2000년도부터 보고된 것들이 있거든요. 예. 예,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상담 건수를 보면은 2000년도에 보면은 300건이던 것이 2005년도 보면은 1000건이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바로 지금 자료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8년, 9년, 10년에서 매년 1000건 이상, 지금 11년 10월 말 현재도 977건입니다. 이런 정도 지금 상담 건수도 있고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인재사 생활시설에는 우리는 신경을 못 썼다. 아동시설 같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복지건강국 소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성폭력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성폭력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여성정책 담당관실에서 이건 장애인 영역이지만 여성정책 담당관실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생활시설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일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일반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또 장애인 전문 상담소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또 필요하면은 또 시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호 지금 쉼터 한 군데 있죠, 그렇죠? 예. 예, 쉼터 한 군데 있고 그 쉼터 한 군데 지금 수용 인원이 10명이 채 안 됩니다. 예, 물론 그렇게 많은 어떤 인원을 수용할 만한 그런 시설을 갖출 만큼 필요가 많으면 안 되겠는데, 예, 그러나 그 시설도 부족한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부산의 장애인 성폭력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간에 얼마나 신경을 쓰셨는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언론에도 크게 났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에 지금 08년부터 11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검찰에 접수된 사건 건수가
전국 최고다. 부산. 그쵸? 예.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혹시 못 보셨습니까? 9월 말일자로 부산일보에도 났고, 지금 MBC, KNN 모두 뉴스에도 다 보도가 됐거든요. 예. 예, 봤습니다. 예. 자, 그 숫자는 우리가 07년부터 지금까지 숫자가 225건이 지금 검찰에 접수가 됐는데, 요건, 대전에 8배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에 6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가니 사태로 펄펄 끓고 있는 광주에도 5.7배, 거의 6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그동안의 노력이 필요했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거 하루아침에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동안에 이런 상황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계속, 그쵸? 그래서 지금 부산 여성장애인연대에서 하고 있는 성폭력 상담, 그 하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정책 담당관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장애인 성폭력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노력을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인구 100만 명당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부산의 사건 발생 건수가 서울의 3배가 넘습니다. 1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부산에 또 이런 이름 가져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간에 지금 다른 것보다도 그간에 우리 부산 여성정책 담당관실에서 어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좀 너무 통상적인 어떤 관리만 하지 않았나. 장애인 여성 성폭력 상담소가 있으니까 또 쉼터가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통상적인 어떤 관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에는 정말 전문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여성가족개발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초등학교의 강사 성폭력 예방 강사 파견이 46학교인가 초등학교 갔는데 특수학교는 하나도 못 갔습니다. 제가 못 가라 그랬어요. 강사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뭘 하러 어떻게 가느냐고. 예. 그리고 특수학교는 접수도 안 됐습니다. 홍보도 안 된 거거든요. 만약에 특수학교에서 접수가 들어왔다 해도 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에 어디에 찾아도 장애인 성폭력 교육 매뉴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에서 여성 NGO 활동을 하면서 2003년도에 한국여성장애인연대하고 전국의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장들하고 같이 여성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장애인 성폭력 양상과 예방에 대한 작은 책자를 만든 게 있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대에 요청을 하시면 아마 자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애 유형별로 전문 강사가 필요하고 전문 교육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셨다는 것도 저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또 우리 장애인 성폭력 희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그것을 찾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행정이, 시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도 시민 아닙니까, 그렇죠? 보호를 해야 된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뉴얼 여성가족개발원에서 1년 걸린다, 2년 걸린다 하거든요. 실태 조사하고 매뉴얼 만들고 깝당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선은 상반기 중으로 개발하도록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도 부산 여성장애인 연대가 마침 성폭력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대를 해서 그 사이에도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주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희생자도 없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분도 인정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시에서는 또 장애인 성폭력 전문 상담소가 또 일개소 있고 또 정말 운영을 잘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다 보호시설도 또 타 시도에 비해서도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우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거기에 말하자면 좀 더 비중을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됐는데
조금 관심을 못 가졌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네네. 일반 또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또 상담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을 했거든요. 예.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민간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가정폭력도 하고 있고요. 근데 성폭력도 그렇고 가정폭력도 마찬가지 장애 유형별로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이 다릅니다. 예. 예, 원인이 다르고 또 장애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해라라는 그런 어떤 방법이 다릅니다. 예. 다르고 사후도 다르고요. 사후 관리도 다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에서 물론 하고 있고 또 민간에서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맡아주면 더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민간에서 그러면 맡을 수 있도록 예, 더 많은 사람들이 맡아갈 수 있고 또 그 장애 전문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 상담소가 또 어떤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의 어떤 교육도 더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전문 영역에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예, 그건 제가 당부드리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폭력뿐만이 아니고 사실 가정폭력도 심각하거든요. 예, 가정폭력의 대상에는 여성만이 있는 게 아니고 장애 아동도 있습니다. 예, 방치되어 있는 예,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침 우리 장애 아동 보육지원법이 만들어졌지 아닙니다. 복지지원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그 장애 아동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실도 복지분광국하고 같이 어떤 책임을 지고 그 법에서 정하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엔 등록되지 않은 장애 아동들도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그들은 등록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사회의 어떤 시설에서 그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주 체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 뭐 등록되지 못하고 또는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부모로부터 방치당하고 있는 방임되고 있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장애 아동들 중에 그런 아동들은 방임도 학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전보민 의원님께서 방금 그 아동 학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장애 아동에 대해서도 예, 그런 어떤 방임되어서 학대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래서 등록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정보망 속에서 예, 그 노출되지 않아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예,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 그 12년 3월부터죠. 그 5세 그 아동들을 위한 누리 과정이 예. 시행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동 교육에 있어서 또 보육에 있어서 좀 한 획을 끊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5세 아동이 보육의 차원에서 교육의 차원으로 흡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보육이라는 개념이 공교육화되는 5세 아동에 대해서는 예,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이 지금 그 제도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우리 그 어린이집에서도 준비를 할 게 있고 또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분명히 굉장히 준비를 하고 또 어린이집을 준비시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선 지금 이제 내년 3월부터 시행입니다만은 네네. 지금 이제 교과부와 또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5세 아동의 보육료는 이제 교과부를 통해서 우리 시로 교부가 되도록 현재 재정 상태는 지금 일단 정리가 됐고요. 예,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시설 종사자들의 교육, 그렇죠. 우선은 네. 교육이 중요한데 올해 이제 12월부터 내년 네. 2월까지 네. 그것도 이제 교육과 기술고요. 예, 45시간에 320명 대상으로 지금 교육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제 예. 교육청과 우리 시가 같이 네네. 협의를 같이 해서 하고 있다. 지금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교육청과 우리 시에서 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서로 네네. 이제 실무자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육이 포함된 교육 예.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이게 우리 공교육의 영역이 초등학교 1학년 만 6세부터 시작되던 것이 지금 만 5세로 말하자면 확대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의 개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어떻게 보면 더 주도적으로 교육청보다도 당분간은
더 주도적으로 이 제도를 네, 맞습니다. 준비를 예. 해야 된다. 예, 예,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45시간 320명 교육인데, 이 45시간이라는 것이 320명을 뭐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총 45시간입니까? 아니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45시간을 받게 되는 겁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총 집합 교육을 15시간 아, 하고 나머지 네. 사이버 교육을 또 30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예, 예. 사이버 교육으로. 예, 예. 그러면 우리 지금 그 어린이집이 1726곳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중에 만 5세 반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곳이나 되면 거의 대부분이 다 하고 있죠. 거의 각 시설 다 있는 건가? 거의 대부분이 다 어린이집 하고 있죠. 뭐 5세 반. 의원님 전체 시설을 지금 정확한 통계보다 대체로 각 네. 시설별로 5세 반은 한 개 반 정도는 운영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은 그 담당 그 보육교사 예. 만 5세 반 예, 예. 담당 보육교사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320명 정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교육 대상이 그 총 인원이네요. 그죠? 담당 교사. 예, 예. 확실합니까? 추가 한 명으로. 각 시설별로. 그러니까 320명의 시설별로 대책에서 3명. 그 국장님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1726곳에서 거의 만 5세 반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 적어도 아니, 만 5세, 예, 만 5세 문화 전담 시설이 있고 네. 또 가정 시설은 또 20명 미만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어린이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걸 뭐라 해야 되겠나 보통 민간 시설 중에서도 이제 가정 시설이나 영아 그래서 제가 전담 외의 여쭤본 시설. 게, 예, 잠깐만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그 민간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1726곳 중에 만 5세 반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었냐고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게 전체 시설 중에서 만 5세 반 운영하고 있는 어린 반이 몇 개나 되나요? 왜냐면은, 국장님, 예, 그거 찾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예, 예. 예, 왜냐면 지금 320명, 이 교사들은 어린이들하고 직접 대면을 해서 보육과 교육을 맡아나가야 되는 교사들입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1대1 교사 개개인에 대한 그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 예, 그게 사이버 방식이 됐건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320명, 예를 들어서 대표성을 띈 그 단체에서, 그 기관에 교사를 추천했다든지 이런 게 안 되고, 교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모두가 다 이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20명이라면은 이게 양적으로 너무 부족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320개소에서 만 5세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현재 현황 파악은 329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만 5세 보육 담당 교사는 모두가 다 지금 이 교육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거는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예, 국장님 확인해서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별도로. 예. 왜냐하면 제가 걱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부분은 어쨌든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실 이 제도는 시행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시설이나 교육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린이집 간에도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아이들이, 이 만 5세 아이들이 어차피 지금 공교육에 포함이 돼가지고 지금 어떤 교육을 받게 된다라면은 지금 말하자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되는 부분인데 단순 보육이 아니라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첫 시작부터 시설이나 어떤 교사의 자질 때문에 어떤 그 아이들의 격차가 벌어지고 차별이 생겼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네네. 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렇죠? 예, 제도는 보육과 교육에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하나에 통합해서 또 공통과정이라는 통합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현장에서 그게 정말 어떤 아이들 모두에게 좋은 제도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또는 어린이집이나 또는 우리 집행부의 어떤 그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 교육 내용의 어떤 차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그 초등학교를 가는 아이들의 준비 상태가 또 차이가 생긴다면은 그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네네. 정말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내년 3월부터면은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또 하나 법이 그 보육시설 관련해서 법이 또 바뀐 게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보면은 그 시행규칙 별표, 8회 3호인가요? 그게 나무에 보면은 급식에 관한 부분이 지금 그 개정 준비를 하고 11월 4일에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직 예. 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영유아 보육법에는 100인 이상 시설에는 그 영양사를 두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영유아 보육법에는. 그러나 식품위생법에는 보면은 50인 이상 급식을 하는 집단 급식을 하는 곳에는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유아 보육법에는 100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식품영양법에는 또 50인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러면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그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또 50인 이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급식 상태에 대해서 법적으로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 그래서 만약에 100인 이하든 50인 이하든 어쨌든 간에 어린이집에서 급식 불량, 위생 불량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식품용 그 위생법에는 보면 어떤 벌금 정도의 그 제재만 있었지 뭐 영업 정지라든가 폐쇄 처분이라든가 강력한 어떤 부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부산은 그동안 뭐 식중독이나 이런 어떤 사고가 요 최근 몇 년간 발생 건수가 없었죠, 그렇죠? 근데 전국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영유아 보육법에 그 별표 시행규칙이 지금 개정이 되었는데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일단은 그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단에 따라서 직접 조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자재 같은 경우에도 유통기한이나 또는 상한 거라든지 또는 재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어길 시에는 폐쇄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게 영유아 보육법이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내년 2월 25일부터인가 시행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 법 개정과 동시에 지금 그 나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어린이 시설 급식 부분의 공동구매, 식자재 공동구매 지침이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우리 그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지금 각 부구도로 이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근데 이 공동구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보육시설 협의회, 연합회, 그러니까 각 분과별로 회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논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에 시행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정말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현재로서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이 공동구매 장단점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법에서 정하는 것처럼 식자재에 대한 관리 뭐 이런 부분 또 그 어떤 그 가격 조절 그렇죠. 대량으로 구매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대량으로 우리 그 부산시내 어린이집 전체 대량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렇게 보내주다 보면은 대량 구매가 가능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식자재를 가지고 만드는 식단으로 이 식단 자체가 다양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건 아이들 영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이렇게 대량 어떤 유통망을 가질 수 있는 뭐 생산지와 우리 그 현지까지 유통망을 가질 수 있는 납품업체라면 어떻겠습니까? 소상공인 가지고는 엄두도 못 내겠죠, 그렇죠? 그럼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또 여기서 배제되는 그렇죠? 상권인축도. 그렇죠. 이런 부분도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뭐냐면은
기왕에도 친환경이나 그 우수 농수축산물을 그 식자재로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공동구매할 때 친환경하고 다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볼 때 그러면은 기왕에 잘하고 있는 우수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급식이 하향 평준화되는 예, 그런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라기보다 이 제도 자체는 조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공감이 되신다면 공감되십니까? 예. 예. 그렇다면 우리 부산 여성정책관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 현장에서 예, 그렇게 해서 이 공동구매 지침에 대해서 예, 좀 제고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물론 네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공동구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네. 다 미리서 이제 인지를 하고요. 예, 인지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침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자체가 이제 자체 실정에 맞게 논의를 거쳐서 2012년 3월부터 재량권을 줬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뭐 한시적으로 공고가 재량권을 줬습니까? 아니면은 한시적으로 줬습니까? 3월까지는 일단은 이제 의무적으로 시행할 시설은 이제 국공립과 정부 지원 시설이고 또 권고 시설은 50인 이상의 시설. 이거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 네, 자체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 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예, 이야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저희들이 또 현재 지금 실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께서도 네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점보다는 단점에 대해서 네네. 더 불편한 점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가령 우리 시도국장이나 과장 회의가 있을 때 건의를 하고 네네. 또 공문으로도 그동안에 건의를 그렇죠. 하도록 중앙에 하겠습니다. 예. 중앙에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공동구매가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국공립 시설 이런 것보다도 예. 국공립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침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것보다도 오히려 20인이나 30인 이하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질 좋은 식자재를 구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다. 예.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 지원 차원에서도 충분히 이 공동구매 어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 어차피 공동구매 방식 지침이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급식 관리거든요. 급식의 질 관리 때문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급식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에 굉장히 좋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 2005년도에 만들어졌죠, 아마? 우리 부산광역 학교 급식 지원 조례. 아, 예. 예. 그 조례 4호입니까? 4조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3조? 예. 3조에 보면은 뭐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나 또는 그 품질 인정을 받은 그 우수 그 식자재를 사용하는 그 급식 시설에 대해서는 그 추가 부분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 이런 어떤 조례 내용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공동구매 방식보다는 급식의 질을 정말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추가분, 예, 좋은 어떤 급식을 하기 위한 우수 급식을 하기 위한 그 추가분을 오히려 이 조례에 맞게 지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계산을 해왔거든요. 예. 얼마나 들겠는가. 예. 그래서 이제 이 친환경 급식을 하는 그 시설에 제가 그 식단표하고 그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일반 어린이집에 한 끼 식사에 우리가 보육료 지원에다가 급식비 지원이 한 끼당 1,700원 나가지 않습니까? 1인당. 예. 예.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단가가 1,865원, 67원 요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200원 정도만 더 추가 지원이 되면은 예. 그 어린이집에서도 물론 규모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어린이집들에서도 친환경 또는 우수 그 품질 예. 그 인정을 받은 식자재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현재 부산 진구하고 중구가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오히려 적극 시행하는 게 좋지 않나. 예. 예, 물론 예산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200원씩 만약에 줄 때.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어린이집에 지금 있는 아이들이 보니까 15만 5,723명. 예. 예.
제가 요거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23명이고 한 끼 200원당 지원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1년을 250일 기준으로 할 때 해보니까 77억 8,900만 원이 나옵니다. 예산은 적지 않죠, 그렇죠? 예. 근데 요것도 어디 가져올 방법이 있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예. 우리 그 오세아 누리 과정 예. 요거 하면서 우리 그 여성정책관실에서 그 지원을 했던 기왕이고 오세아동 보육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이제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마침 그 2012년 예산안이 도착해서 보니까 그 세비 보니까 거기에 210억이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예.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우리 보육시설에 보육료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예. 말씀을 드립니다. 210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에 그러면 그 아이들 보육료 지원을 안 하고 교과부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보육료가 깎였나 해서 보니까 2011년 보육료 예산이 1274억이고 2012년으로 요번에 예산에 잡힌 게 1253억입니다. 20억 정도밖에 안 내려갔는데 들어오는 건 212억이 들어오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누리 과정에 보육료 교육비 지원을 하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 잉여 그러니까 유휴 그 보육료 예산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보육 서비스 질 개선했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보육 서비스 질 개선에는 보니까 그 그러니까 보육 교사 수당이라든가 처우 개선이라든가 또는 보육 인프라 확충 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212억에 한 3분의 1만 해도 우리 아이들 15만 5,723명입니다. 예, 1년 내내 정말 좋은 급식을 먹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모든 아이들한테 좋은 급식을 하면서 이 210억에 3분의 1만 하면 좋은 급식을 먹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만큼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 왜냐하면 어릴 때 요 정도 들여가지고 15만 5,723명 잘 키워놓으면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다. 예산 효율성도 높은 투자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네네.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관심과 또 그렇게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정말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누리 과정도 물론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준비를 하면서 그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보육료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서 물론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시로 전입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12억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육료로 일단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이제 거기서 우리 11호 부담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인데? 12부담부. 5세 과정이 12부담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숫자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비가 이 210억이 내려오기 전에도 우리가 지금 그 보육료 예산이 1,847억인가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금비가 12%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 5세 어린이집 아이들까지도 보육료를 지원하던 2011년 예산이 1,274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그 교육비 특별회계로 편입이 되면 요게 깎였느냐? 깎이지 않고 2012년 예산 국비가 1,253억이 내려옵니다. 20억만 깎였어요. 그리고 212억은 들어왔는데 이 212억은 교육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 구군을 통해서 그 어린이집 보육료로 나가야 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교육부가 212억을 주면서 우리 그 기왕의 어린이 보육료로 그 돼 있던 책정돼 있던 보건복지부가 내려보내는 보육료를 210억을 깎았느냐? 깎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20억 정도만 깎이고 거의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왔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200억 정도가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남는 걸 보건복지부가 분명히 어떤 보육 서비스 질 개선에 써라라고 했고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방침을 될 수 있으면 보육수당, 그쵸? 예. 또는 뭐 인프라 확충 여기다 쓰겠다 하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도 쓰고 우리 어린이 급식질 제고할 수 있는 우리 소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이 부분에도 적극 쓰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3분의 1만 쓰면 되거든요. 의원님 지금 212억이 네네. 이제 교육청에서 전입이 된다 하지만 네. 그동안의 보육료가 네. 전체 국비 60%대 이제 네. 우리 28%대 12% 이렇게 네네. 해서 했을 경우 우리 시비 부담분이 네. 약 30억 정도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동안에 국비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212억 중에서는 거기서 30억 정도가 시비 절감이지 나머지 100 몇십억은 매년 아닙니다. 국비로 내려오든 예.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2011년 예산하고 12년 예산을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깎였다면 그리고 212억하고 합쳐가지고 올 11년 수준이면 누리과정 시행되기 전 수준이면 국장님 계산이 맞는데 그게 아니고 그 돈은 거의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예. 내려오고 교육비는 우리 세입 9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95페이지 보면 세입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아직 예. 예산안 준비까지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고 이제 예. 저희들이 우선 잠정적으로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분 30억 정도가 이제 지난해보다도 이제 부담이 덜 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그 누리 과정을 전액 이제 국비에서 부담해서 하는 대신에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는 5만 원 정도 수당을 인상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10만 원 정도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이제 10만 원 정도 인상을 해서 한다 하면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부담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현재 네, 국장님. 예. 맞습니다. 우리 보육교사들도 굉장히 힘들게 현장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도 처우 개선도 해야 되지만 예. 그 부분도 하시고요. 예. 그 부분도 하시고 우리 급식 부분 예. 이 부분 정말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만성병이다, 희귀난치병이다, 또는 소아비만, 소아당뇨, 예. 이런 부분들 어릴 때 요 시기에만 잘 잡아주면 정말 이 아이들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이들 공통 과정에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교육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건강도 있고 체육도 있고 사회성도 있고 뭐 자연체험도 있고 다 했단 말입니다. 예.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식습관 교육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음식에 대한 또 먹는 데 대한 정말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이 아이들이 평생 정말 건강한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음식 문맹이라는 말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음식 문맹. 음식 문화는 흔하게 접했습니다만 문맹. 예. 이게 뭐냐면은 우선 입에 달고 짜고 예. 맛있는 것 예. 그리고 우선 손에 예. 빨리 이렇게 쥐게 먹을 수 있는 것 쉽게 이런 것들만 찾다가 보니까 음식의 어떤 가치 그리고 음식의 질 그다음에 음식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모르고 지나간다라는 음식 문명이라는 말이 요즘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을 그 음식 문명이라는 건 사실은 평생을 어떤 좌우하는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이니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 부분도 좀 더 확인하시고요. 예. 그 만약에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유휴 자본이 200억 가까이 된다 하면 예. 이 급식 부분으로 좀 돌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걸 돌린다 해도 2012년에 100% 어린이집이 다 이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맥시멈으로 했을 때 지금 77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라도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하면 지금 현재는 진구하고 중구만 하고 있지만 예. 좀 더 여러 구군에다가 건의를 해서 확대를 하면 점차 확대되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우선은 네네. 지금 제가 또 예산안까지 다 파악을 못하고 네네. 온 입장입니다만은 예산안이 편성이 돼서 지금 의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네네. 지금 저 혼자서 네. 이렇게 이제 그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네. 여기에다가 좀 더 뭐 버텨야 되겠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네. 이제 분석을 해보고 네. 정말로 국비 온 212억만큼 우리 시비 부담분이 줄어들게 됐다 하면은 우리 아동급식에 보다 질적인 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체 또 계획을 세워서 반영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210억이 다 줄지는 않을 수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 충분히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예, 예. 그것도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진구, 중구에서 몇 개 구를 더 늘려나가는 예.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현님